요즘 뉴스 보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데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되시나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양도세가 뭔지 중과는 뭔지 유예는 또 뭔지 원리가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이야기는 집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집을 사고 싶은 사람,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꽤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 복잡한 이야기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먼저 양도소득세가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양도소득세는 줄여서 양도세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가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그 과정에서 생긴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5억 원에 산 집을 8원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5억 원이 남잖아요. 이 5억 원이 내가 번 이익이에요. 양도세는 바로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집값이 안 올라서 산값 그대로 팔았다면 이익이 없으니까 세금도 거의 없어요. 양도세는 이익이 클수록 세금도 많이 내는 구조예요. 적게 벌면 세금도 적고 많이 벌면 세금도 많아요. 기본 세율이 6%에서 45%까지 있는데 이익이 5천만 원 이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이익이 10억 원이 넘으면 45%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양도세 이야기고요. 이제 중과라는 개념이 나와요. 중과란 세금을 더 무겁게 물린다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더 무겁게 물리냐면 바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다주택자한테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집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집을 두 채, 세 채씩 갖고 있으면서 집값이 오르면 큰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면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내느냐면요.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은 기본 세율에 20%가 추가되고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은 30%가 추가돼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의 최고 세율은 82.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을 팔아서 20억 원을 벌었다고 치면 그중 15억 원 넘게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예라는 게 등장해요. 유예란 잠시 미뤄두다는 뜻이에요. 2022년 5월에 당시 정부가 주택거래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이 중과 제도를 잠시 멈춘 거예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추가로 붙는 20%, 30%를 안 물리겠다고 한 거죠. 원래 1년만 유예하려고 했는데 매년 연장되면서 지금까지 4년 가까이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예가 끝난다는 거예요. 2026년 5월 9일에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데 현재 정부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나왔어요. 매년 또 연장해주겠지 하고 기대했던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먼저 집을 여러 채 가진 분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5월 9일 전에 집을 팔면 기본 세율만 적용되지만 그 이후에 팔면 중과세율이 붙어요. 숫자로 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서울에서 10년 넘게 보유한 집을 팔아서 20억 원 이익을 남긴 다주택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유예 기간에 팔면 양도세가 약 7억 원 정도예요. 그런데 유예가 끝난 뒤에 팔면 두 채 가진 사람은 약 13억 5천만 원 세 채 이상이면 약 15억 7천만 원을 내야 해요. 같은 집을 파는 건데 세금이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지금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5월 9일 전에 빨리 팔자는 거예요. 세금이 적을 때 팔아서 정리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팔지 말고 자녀한테 물려주자, 그러니까 증여를 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에서 집을 증여하는 건수가 2025년 11월 717건에서 12월 1054건으로 한 달 만에 47%나 늘었어요. 세 번째는 그냥 안 팔고 버티겠다는 거예요.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나중에 팔겠다는 판단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란 그동안 잠시 멈춰뒀던 다주택자 세금 폭탄이 다시 터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집이 없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먼저 좋은 영향부터 보면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으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겠죠. 매물이 늘어나면 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지고 가격도 좀 내려갈 수 있어요. 마치 시장에 배추를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배추값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실제로 정부가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과거 경험을 보면 비슷한 정책이 항상 좋은 결과만 낸 건 아니었거든요. 2018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처음 시행한 이후 2025년까지 서울 집값은 오히려 52.9%나 올랐어요. 왜 그랬냐면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있는 집을 팔고 서울에 좋은 집 한 채만 남기는 전략을 썼거든요. 이걸 또또란 한 채 현상이라고 해요. 좋은 집 한 채의 수요가 몰리니까 서울 핵심 지역 집값은 오히려 더 올라버린 거예요.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들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다주택자가 집을 안 팔고 버티기로 하면 매물이 줄어들어 전세나 월세 물량도 같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또 보유세까지 올라가면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세금이나 월세에 얹을 수도 있어요. 세금은 집주인이 내는 건데 결국 그 부담이 세입자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 양도세 중과만으로 집값이 안 잡히면 보유세를 올리는 카드도 꺼낼 수 있거든요. 보유세란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매년 내는 세금인데 이걸 올리면 집을 여러 채 갖고 버티는 게 더 힘들어지겠죠. 대통령이 직접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같은 보유세도 손볼 수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분들은 아직 집 문제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정책 변화를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집을 살 때나 전세를 구할 때 훨씬 유리해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큰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좋은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양도세는 재산을 팔아서 남긴 이익에 내는 세금이고, 중과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것이고, 유예는 그걸 잠시 미뤄둔 거예요. 2022년부터 4년간 이어져 온 이 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끝나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에요. 이게 집값을 안정시킬지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건 확실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